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소설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소설이니까 가능한 세계에 빠져드는 재미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아일랜드가 배경인 메이브 빈치의 그 겨울의 일주일은 허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아름다우면서도 따뜻한 정경으로 마음이 환해지는 작품입니다. 대서양 연안 절벽에 우뚝 솟은 그림 같은 호텔에서 내일에 대한 고민 없이 뒹굴다 소요하듯 바닷가 마을을 걷고 저녁이 되면 친근해진 투숙객들과 와인을 곁들인 집밥을 먹으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다니요. 이보다 더 완벽한 휴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일랜드 서부 끝자락 스토니 브리지는 비가 잦고 바람이 거센 쓸쓸한 곳이지만 여름에는 천국이 됩니다. 객실 7개에 커다란 다이닝 식당을 갖춘 게스트하우스식 호텔 스톤하우스의 오픈을 앞두고 있는 치킨은 오래전 그곳에서 여행객과의 불장난 같은 사랑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 늦지 않은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와 멋진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그녀는 20살 안팎의 나이에 남자에게 버림받고 뉴욕에 홀로 남겨졌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신 버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그녀는 게스트하우스 메이드로 살아가지만 훌륭한 인품을 지닌 캐시디 여사로부터 청소와 요리, 응대를 비롯한 삶의 모든 기술을 배우는 천운을 얻습니다. 이후 고향 마을 스톤하우스의 안주인인 미스 퀴니로부터 오래된 자신의 저택을 개조해 호텔로 운영해보자는 제의를 받습니다. 호텔이요? 진심이세요? 호텔을 경영한다고요? 너는 이곳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 거야.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로 말이지. 저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저처럼 유별나고 사연 많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랄걸, 치키. 도망치기보다는 모험을 택하고 선택한 후에는 최선을 다해 삶을 일구는 치키는 음산했던 대저택을 그 어디에도 없는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냅니다. 딱 자신과 같은 이들을 위한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치유의 장소로서 말입니다. 그곳에는 관광 스팟과 같은 볼거리는 없어도 대서양의 장엄함과 햇볕에 달구어진 깨끗한 모래밭, 뒷밭에 채소로 만들어진 홈메이드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치키는 호텔 일을 도와줄 사람으로 어린 시절 친구였던 눌라의 아들 리거와 조카 올라를 합류시킵니다. 그들 역시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아름다운 스톤하우스의 풍광과 넉넉한 사람 치키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펼쳐갑니다. 그 겨울의 일주일은 스톤하우스를 꾸려가는 치키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과 개장 첫 주에 도착하는 손님들의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전개되는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오고 싶었으나 어쩌다 보니 극성맞은 예비 시어머니와 여행하게 된 간호사 위니, 충동적으로 이곳으로 오게 된 미국인 배우 존, 영국에서 온 의사부부 헨리와 니콜라, 늘 삶에 불만족이고 무례한 여인 넬, 이벤트 응모강 윌 부부, 가업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스웨덴 청년 안데르스, 남다른 투시력을 지닌 도서관 사서 프리다는 스톤하우스 개장 첫 주의 투숙객들입니다. 메이브 빈치가 창조해낸 평범한 듯 보여도 각자의 운명을 견디며 살아가는 결코 평범치 않은 이들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스톤하우스의 중심에는 낯선 이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안주인 치키의 환대와 배려가 있습니다. 치키는 투숙객들과 거리를 지킴에도
그들 스스로 삶의 고민을 꺼내놓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와 사연으로 스톤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에 위로와 공감을 나누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는 지구별에 왜 왔는지는 몰라도 제 몫의 삶을 감당하다 때가 되면 돌아간다는 점에서 삶은 곧 여행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불공평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도 많지만 우연한 기회와 인연을 만나는 일 역시 적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으로 일하던 시절의 치키에게 스토니 브리지 저택을 고쳐 호텔로 만들자는 퀸이의 계획은 무모해 보였지만 치키는 기꺼이 도전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자꾸 흔들리는 배에 타고 출렁거리는 바다로 나아갈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었다의 문장은 소설 밖 독자의 마음까지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어떤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각자 처한 형편과 입장, 능력은 달라도 도망치지 않으려는 용기는 삶을 끌어올려줄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소설은 스톤하우스의 첫 줄을 무사히 마친 치키가 몇 시간 뒤면 새로 도착할 손님들을 맞을 분주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녀는 앞으로 진상 고객과 마주칠지 모르며 그곳의 편안함이 모두에게 힐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설 속 마음을 닫고 사는 넬은 정년 퇴임 선물로 스톤하우스에 왔어도 스스로를 벌주듯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연 없는 사람 없고 고민과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삶이 부과하는 짐들로부터의 도망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낯선 곳에 있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일상에 매여 보이지 않았던 것들은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더 잘 읽히기도 합니다. 느린 여행은 안달복달해하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과도한 애씀과 조급함에 대해 자문케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볼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보다 여행지에서 만난 낯설고도 친밀한 타인에게 제 속을 드러내고 그들의 위로 속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여행의 본질은 잘 돌아오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러니 안정된 베이스 캠프가 없는 사람들에게 떠남은 여행이 아닌 다른 말로 불러야 될 것입니다. 지친 날들 속에 아무 특별할 것 없는 낯선 곳에서 딱 일주일만 쉬고 왔으면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 가장 평범한 바람일 터입니다. 스톤하우스를 떠올리게 하는 윤식당과 효린의 민박과 같은 프로를 비롯해 여행 소재의 방송이 인기인 것은 그만큼 떠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치키는 앞서 머문 이들의 흔적을 지우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치키가 리셋해놓은 정갈하고 품격 있는 호텔에서 며칠 제대로 쉰다면 엉킨 매듭을 정리하고 또다시 나아갈 힘을 얻지 않을까요? 호텔 숙소의 바삭거리는 새하얀 린넨에 몸을 눕히는 날에는 무엇을 먹고 어디를 볼까 하는 하루치 고민만을 합니다. 그 가벼움은 무거운 생의 쉼표가 되어줍니다. 절벽에 아찔하게 서 있는 장엄한 스톤하우스의 멋진 풍광과 치키의 완벽한 환대, 우연히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의 어울림은 여행이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소설 속 일은 오직 소설 안에서만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불하는 비용에 비례해 여행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메이브 빈치의 그 겨울의 일주일이 힐링이 되는 것은 돈이 오가는 거래가 아닌 약함을 내보여도 괜찮을 만큼의 위로와 온기 넘치는 게스트하우스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인가부터 유명한 도시를 보고 소문난 맛집을 들르기보다 사람 없는 한적한 마을과 뒷골목의 평범한 풍경,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소박한 식당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추기 위해 떠나는 여행길에서 내가 걷는 속도로 만나는 일상의 풍경이 진짜 여행이라고 느끼는 것을 보면 이젠 나도 여행의 고수가 되었나 싶습니다. 여행지의 낯선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크고 작은 아이디어나 다짐 같은 것이 떠오르는데 최근 여행지에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강박적으로 매달려온 너무 잘 열심히와 같은 부사어의 세계를 버리자고 이젠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사라지는 삶을 긍정하되 내가 겪는 소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는 말자. 그런 마음만 있으면 족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